지금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위기설이 지금 퍼져나오고 있는데 그 실체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언제 갑자기 파산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파산할 건설사는 파산해야 한다. 구조조정 없이 건설사를 모두 살리자는 생각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직선적이죠. 사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분들이 이런 표현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실한 기업이 대출과 대출로 좀비처럼 버티다가 부동산 소비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분양물을 받아줘야 겨우 숨통이 트이는 구조인데 이제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재무적으로 빚이 많은 건설사가 퇴출당하는 것, 이거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시행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라 세금으로는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턱까지 차올라서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4월 위기설이 다시 번지고 있는데 왜 4월인가 하면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는 시기가 바로 4월이죠.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4월이 되면 무너지는 건설사가 속출할 것이다. 이게 바로 4월 위기설의 핵심입니다. 이런 위기설은 매년 4월마다 제기가 됐었죠. 매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이런 위기설 자체가 양치기 소년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서 에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매번 나오는 얘기야, 이런 인식들을 하는 게 사실인데 작년에 이런 부실을 좀 정리하고 넘어왔다면 올해 4월 위기설은 좀 잠잠할 텐데 부실을 계속 떠안고 왔기 때문에 올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25년 1월 시공력평가 58인 신동아건설, 또 71위 삼부토건, 그리고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 103위인 대저건설, 그리고 삼정기업, 안강건설, 그리고 벽산엔지니어링까지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부채 비율을 보면 400%가 넘습니다. 보통은요 건설사 부채 비율이 200%를 넘기면 야 이거 좀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데 400%는 위험의 위험을 넘어서 부실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우는 부채 비율이 자그마치 838%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아도 갑자기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강건설의 경우는 부채 비율이 157%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재무 구조였었는데 이게 갑자기 작년 24년에 경기도 안산에 물류센터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 넘기면서 830억 원에 달하는 PF 채무를 떠안으면서 기업 회생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건설사들의 부실공사가 왜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책임준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약속된 날짜를 어기면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막 내다 보니까 부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삼부토건인데요. 삼부토건의 재무 상태가 이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넘어갔는데 그동안 삼부토건의 주가 변동을 그래프로 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5,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500원 밑에 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초급등했었다가 요즘은 이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할 때는요 아주 기본이 뭐냐면 부채 비율이나 매출 추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식을 한다는 게 이거 좀 아이러니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외부 감사를 받는 2292곳의 건설사 중에서 1089곳,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47%의 건설사들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절반의 건설사들이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1 미만이다 그러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 들어 시공사들이 하루에 2곳 정도가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과 2월에 폐업한 종합건설사 업체가 놀라지 마십시오. 109곳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죠. 2011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그때 1, 2월 달에 112곳이 폐업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숫자가 지금 폐업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건설 업체가 이 정도지 전문건설 업체까지 포함을 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폐업 신고한 곳이 634곳 정도가 됩니다. 건설업계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정말 더는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인원을 감축하고 연봉을 삭감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24년에도 했었는데, 이제는 연말에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라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팔고 포기하고 줄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산을 팔고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버틴다는 겁니다. 사실 위기설이 도는 기업들을 보면 무리한 투자와 공사를 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21년 그때 부동산 초호황기에 무조건 공사만 하면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을 보면 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25년 올해 1월 말 기준에 전국 미분양 주택이 72,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가구가 22,800개가 넘습니다. 이 역시 11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내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니까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이 또 됐더라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 잔금을 미루면 역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많은 건설사의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뭐 중소형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형 건설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작년 9월 말 기준에 1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이 20조 원이나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이 정도 많다 보니까 본인들의 알짜 자산, 자회사도 팔아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곳이 아주 많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롯데건설의 경우는 지금 서초구 잠원동에 아주 땅이 위치가 좋습니다. 이 본사 부지를 매각하려고 내놨고요. SK에코플랜트, GS건설의 경우도 알짜 자회사를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유동성 확보에 이 기업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요즘 시행사 대표들을 만나보니까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 20년, 21년에 개발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아직까지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자, 20년, 21년 부동산 호황기 때 땅을 비싸게 사더라도 뭐 분양이 잘 될 줄 알고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PF 대출이 안 되니까 브릿지론 이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들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초저금리 시기에 땅을 비싼 가격에 그냥 거머쥐었는데 이자는 계속 오르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니까 파산을 준비하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자, 핵심을 말씀드리면 올해 4월에도 당장 줄도산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도산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왜냐? 부동산 위기가 골물대로 골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개발을 준비하다가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는 곳이 여러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동산 PF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땅이 다시 경매로 나와야 누군가는 이 땅을 저렴하게 사서 개발을 할 테고, 그러면 분양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걸 계속 금융권이 위험해진다 라는 이유로 붙잡고 살려두고 있으면 차후에 더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거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품, 이 한 번은 좀 정리가 돼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영호TV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여러분들께서 부자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 등 CEO 여러분이 참여하는 경영자 최고의 과정을 운영해오며 지금까지 2,000여 명의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인들이 함께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국미래가치 포럼인데요. 이번에 5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있고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배우며 더 전진하여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 마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한국미래가치 포럼 5기 오는 모집의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